아니, 일을 그만뒀는데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고요?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? 월급은 딱 끊겼는데 은행 잔고는 계속 불어나는 이 놀라운 현상,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월급이 끊겼는데 어떻게 은행 계좌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? 아마 대부분은 에이,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실 거예요. 당연하죠. 소득이 멈추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게 정상이니까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. 실제로 은퇴한 지 5년 된 한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서요, 일할 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고 있어요. 라고요. 아니, 이분이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걸까요? 아니면 우리만 모르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? 근데 이게 아주 특별한 소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, 바로 은퇴의 역설이죠. 방금 보신 사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흥미로운 재정현상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그럼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? 무슨 엄청난 투자 기법이나 비밀 정보가 숨어 있을 것 같죠? 근데 사실 그 핵심은요,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평범한 사고방식에 있습니다. 수십 년에 걸쳐 몸에 밴 습관 같은 거죠. 한 투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고요. 바로 이겁니다. 결국 성공이라는 건 한두 번의 똑똑한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꾸준히, 정말 꾸준히 지켜나가는 데서 온다는 거죠. 은퇴 후의 기적은 바로 이 태도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. 자, 여기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한 명은 묵묵히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그 자리를 지킵니다.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매일 뉴스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이야 하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죠. 은퇴 후에 진짜 부를 만들어내는 건요, 바로 저 왼쪽에 지루해 보이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인생의 대박, 그러니까 진짜 큰 수익은 무슨 천재적인 결정을 내린 특별한 날에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아무 일 없는 듯한 평범한 날들, 그 평범한 날들의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쌓아올린 시간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. 이런 원칙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,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현금 흐름의 극적인 전환입니다. 돈이 나가는 곳,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. 가장 먼저 정말 재밌는 변화가 바로 세금에서 나타나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은퇴하고 연금 같은 데서 생활비로 한 6천만 원을 인출해서 쓴다고 쳐요. 근데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그 절반도 안 되는 2,8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. 똑같은 돈을 써도 내는 세금이 확 줄어드니까 이건 뭐 그냥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너스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돈 나가는 건요? 와, 이건 뭐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죠. 생각해보세요. 매일 타던 차 기름값, 지하철비, 회사 갈 때 입던 정장이나 구두, 밖에서 사 먹던 비싼 점심값, 이런 게 싹 사라지잖아요. 거기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도 끝나고 자녀들 교육비나 용돈 줄 일도 없어지죠. 돈 나갈 구멍이 그냥 확 막히는 겁니다. 특히 건강보험료, 이거 무시 못하죠. 어떤 부부의 사례를 보니까 비싼 민간보험 대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바꾸면서 한 달에 무려 1,600달러,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아꼈다고 해요. 200만 원이요? 이 돈이 그냥 고스란히 여유자금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나가는 돈은 꽉 틀어 막았어요.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모아둔 돈이 어떻게 스스로 일을 해서 몸집을 불리는지, 즉 자산 성장의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성장 엔진의 핵심, 바로 복리입니다. 아, 복리.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겨우신가요?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. 눈덩이가 내리막길을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, 바로 그 효과입니다. 은퇴 자산은 이 복리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 덕분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계속해서 커나가는 거죠. 복리의 힘이 정말 무서운 게요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처음 10년, 20년은 뭐 그냥저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 같죠? 근데 그 이후 마지막 10년을 보세요. 갑자기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잖아요.
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묵혀둔 돈이 바로 은퇴 시점을 맞아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순간입니다. 여기에 아주 든든한 보호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죠. 이게 매달 꼬박꼬박 나오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내가 애지중지 모아온 진짜 핵심 투자 자산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덕분에 내 핵심 자산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. 또 하나의 강력한 현금 확보 전략, 바로 주택 다운사이징입니다. 집 줄이기죠. 자녀들 다 커서 독립했는데 굳이 넓은 집에 살 필요 없잖아요. 관리도 힘들고, 그럼 그 집을 팔고 관리하기 편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. 이 과정에서 생기는 몇 억의 차익은 세금 부담도 거의 없이 고스란히 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연료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은퇴 후에 취미나 경험을 살려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이 수입이 정말 꿀맛인 게 뭐냐면 어차피 기본적인 생활비는 연금이랑 투자 자산으로 다 해결되니까 여기서 버는 돈은 전부 보너스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 보너스 수입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줍니다. 자, 그런데요.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놀라운 현상은요, 절대 저절로 일어나는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.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이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. 첫째,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온 습관. 둘째, 은퇴하는 시점에 과도한 빚이 없는 상태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현명하게 지출을 통제하는 균형 감각. 이 원칙들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만 은퇴 후 자산 증식이라는 달콤한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. 수십 년 동안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물인 거죠. 가장 지루해 보였던 그 꾸준함이라는 원칙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? 은퇴 준비의 목표는 단순히 돈 걱정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내 자산이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. 당신 없이도 당신의 부가 번창하는 삶. 그것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